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적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배려와 포옹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과 함께 포용도시 광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가장 좋아하는 낱말이 있었어요. 그게 동무란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쓰지요? 친구라고 써요. 물론 친구란 말을 쓰면서 자란 사람들은 친구가 더 다정하겠지만 저는 동무란 말이 지금도 더 다정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동지라는 뜻으로 동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무란 말에 정치적인 색깔이 씌워지면서 이제 잘 안 쓰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북한에서도 동무가 아니라 동지가 맞다고 해서 동지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미 동무란 말에는 정치적인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잘 안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유사하게 다문화란 말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다문화란 말은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고 또 미래에는 더 우리 주변에 다가와야 할 그런 사회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미래는 더 다문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문화란 말을 잘 안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시혜를 많이 주었어요. 2005년에 2억이던 예산이 2020년 15년 만에 4,400억, 그러니까 예산이 220배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지원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물론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혜택을 주고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시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다문화라는 그런 단어는 시혜의 대상인 사람들의 를 규정하는 그런 말로 왜곡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다문화 관련 학생들을 모으거나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다문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왜곡되고 있고 또 이제는 잘 안 쓰이게 됐어요. 이 왜곡된 이유가 시혜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왜곡이 됐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어도 왜곡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두 개가 있어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감염병을 잘 처리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죠? 우리나라만 특별히 모든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모두 무상으로 했어요. 이렇게 무상으로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진료를 하거나 혹은 감염병 조사를 하거나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코로나 진료를 하는 사람 무상으로 할 때에 그 특별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당신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신들만 무상 진료하고 또 무상 검사한다. 그랬더라면은 그때 무상의 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그런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좀 이등 국민처럼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또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점심을 줄 때 무료 급식을 하잖아요. 무료라 그러면은
좀 그 약간 부정적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급식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 누구를 막론하고 무료 급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위 30% 학생들은 무료 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돈을 내라고 했더라면은 무료 급식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무료 급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 형편과 상관이 없이 모두 무료 급식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무료 급식은 혹은 무료 급식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 무료 급식을 점심을 먹으면서 꺼리낌도 전혀 없었어요. 이게 맛이 있냐 없냐가 중요했지 무료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료 급식은 특별한 지원 대상을 따로 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 시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시혜의 대상인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낙인을 찍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어떠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올해 실은 카나다의 트루도 수상이 되면서 2020년에 내각을 뽑을 때 여성 50%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다문화 사람들, 외국 이주민들을 11명이나 거기 내각에 들였어요.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이주민들 혹은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까지도 장관이 됐어요. 유럽이 이주민 폭동으로 몸살을 앓을 때, 또 미국이 흑인 폭동으로 몸살을 앓을 때, 카나다는 그런 폭동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주민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다문화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독일은 사실은 이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주민을 시리아 사태가 있을 때 8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메르켈 수상이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카나다 사례하고 비교하니까 실패의 원인이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주민들을 혜택의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기 국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줬는데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됐어요. 최근에 보니까 영국 수상이 인도 출신 이주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주민들이 사회의 주류가 될 때, 우리와 똑같은 주류가 될 때, 시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저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혹은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왜곡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례를 실은 제가 국제교류센터를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센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사장이 외국인이 이사장일 때가 있었어요. 전전 이사장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사들 중에 4분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똑같이 회비를 내고 또 혜택을 만들고 또 한국인과 외국인이 똑같이 혜택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이 혜택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한국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비를 내고 주인이 되고 자기가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지난 24년 동안 해왔어요.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무상으로 계속 혜택을 줬다 그런다면은 교류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아마 자격지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이른바 다문화 혹은 이주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으로 말해서 외국인 혹은 이주민이라는 것이 혜택을 주는, 무상 혜택을 주는 대상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주민이든 원주민이든 건강이 나쁘면은 그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혜택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주민 혜택을 준다고 그럴 때 우리 이주민 인구가 광주가 약 현재 한 4만 명쯤 되거든요. 150만 인구 중에 4만 명이에요. 4만 명에 해당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뽑을 때 150분의 4만큼을 외국인을 특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외국인을 특별히 더 뽑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만큼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 직원의 150분의 4만큼을 약 한 3%만큼을 뽑아준다면 우리 시정부에서 외국인을 뽑는 숫자만큼 지원금을 준다거나, 또 언어가 부족해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언어가 문제가 됐을 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특별히 외국인이어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은 혜택을 준다 그런다면은 외국인인 것이 다문화 가정인 것이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 또 무상 코로나 점검, 진단과 진료,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카나다처럼 인종 폭동이 없고 이주민 폭동이 없는 카나다 사례도 보았고, 또 독일처럼 혜택을 많이 줘서도 그래도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등 국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지역 차별 때문에 몸살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점점 희석되고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세는 지역 차별은 없어지고 있듯이 이제 새로운 그런 다문화가 혹은 이주민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또 사회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등 국민이 없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점에서 더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